안녕하십니까? 건강 강의를 맡은 강사 남은정입니다. 지난번엔 분노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있는지 알아보았고요. 이번엔 분노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분노할 때 함께 올라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나누어 드릴게요. 먼저 분노와 관련된 뇌의 기관들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능은 무엇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전두엽은 다 아시듯이 이마에 있는데요. 그 전두엽 아래쪽을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선 주로 문제 해결, 결과에 대한 예측력, 충동 조절 능력, 주의력 담당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편두체가 있어요. 편두체는 대뇌 변연계에 존재하는 아몬드 모양의 뇌 부위로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에 대한 학습 및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 상황이나 공포 상황에서 대뇌 피질이 관여하기 전에 신속히 반응하여 피해야 할지 부딪혀 봐야 할지 판단을 하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방어기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감정과 공포 등에 대해 반응하는 편두체에 칼슘이 쌓이는 병을 가진 환자들은 공포심, 모욕감,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 편두체가 마비된 쥐를 꼬챙이로 찌르고 괴롭혔을 때 분노하지 않으며 공포심이 없어서 고양이와 같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해마라고 하는 곳은 학습과 기억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 나오는 경로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인자가 편두체를 통하여 시상하부를 자극하게 되면은요, 시상하부에선 비신푸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긴 이름의 호르몬을 뇌하수체 전엽으로 방출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 도달하여 부신피질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때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부신은 꽃갈 모양으로 생긴 신장 위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조직인데요. 비록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내분비 기관으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해 각종 감염이나 면역질환을 예방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통해 빠르게 에피네피린과 노르에피네피린을 내보내고 장기적인 어떤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몸을 지키고 우리 몸을 조절하기 위하여 콜티졸을 분비합니다. 뇌하수체에서 콜티졸의 적절한 수준을 감지하여 낮으면 분비량을 늘려주고 또 높으면 분비량을 줄이는 식으로 적절한 콜티졸 레벨을 유지하는데 부신이 이 신호를 감지하여 방출되는 콜티졸 양을 미세하게 조정한답니다. 그러면 양날의 검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다수가 콜티솔을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콜티솔이 분비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상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 콜티졸은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맥박과 호흡을 증가시켜주고 감각기관을 예민하게 하면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뇌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집중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건 언제나 좋지 않지요. 스트레스로 콜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신체 대사가 불균형해지고 많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 건강의 여러 가지 질환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콜티졸 호르몬이 증가하면 심혈관계에서는 심박동수, 혈압, 동맥압, 혈당, 그리고 중성지방이 증가하여 심혈관계가 막히고 손상이 되면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자연 킬러셀 수가 떨어져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높아지고 암 증가율도 높아집니다. 그럼 소화기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혈류량이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은 마르게 됩니다. 우리 눈에서는 안압은 높아지고 시력도 떨어집니다. 우리 두뇌와 뼈에서는 두통과 편두통이 증가하고 골밀도는 감소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신체에 해를 미치는 과도한 콜티졸 레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적절한 양의 콜티졸이 분비되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방법으로 지난번 강의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누리는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더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밥을 꼭 먹고 평상시보다 물을 2잔 더 마신다 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몸을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유지시켜 콜티졸 분비량을 늘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진대사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올바로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증가되게 되고요. 반대로 아침밥을 거르면 기초대사량이 같은 양만큼 감소합니다. 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콜티졸 수치가 오르고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게 합니다. 매일 물을 평상시보다 2잔만 더 마셔도 신진대사를 30%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과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하므로 줄이셔야 합니다. 다음 습관으로는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낮추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또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잡힌 음식의 양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과일과 채소류의 음식물을 각 종류마다 한 주먹씩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은 덜 가공된 것일수록 좋으니 통곡식으로 된 음식이면 더 좋겠지요.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뿐 아니라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며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함유하고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하여 각종 비타민C,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을 드시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특별히 토마토, 바나나, 블루베리, 살구, 시금치 등은 아주 좋은 식품이랍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 견과류 등에 든 지방은 식후 콜티졸과 혈당 상승을 더디게 하는데요. 우리 혈관의 혈당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의 수치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여서 몸에서는 스트레스로 인지하고 콜티졸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게 하니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근육을 키우자입니다. 근육을 약 450g 키우면 대사량이 증가되어 콜티졸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령 운동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섭취하면 심한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스파라거스의 풍부한 엽산이 기분을 고조시키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드레날린 수치 유지에 도움이 되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오메가3 지방산도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도 체내 콜티졸 농도를 높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실제 흡연 시 체내 콜티졸 농도가 3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소음도 콜티졸 분비를 촉진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휴식이나 수면 시에는 주위 환경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습관으로도 콜티졸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14장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셨고, 시편 37편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하고 분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노하지 않고 분내지 않는 명철한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창조해 주실 약속을 받아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 레벨이 항상 정상으로 유지하여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